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판도라의 격리 실무 이번 시간에는요. 저희 이지집합 건물 회계 컨설팅에 올려드린 내용이에요. 여러분 제가 요즘 너무 피곤해갖고 목소리가 조금 많이 갔죠.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XPERP의 새로운 메뉴가 나왔습니다. 아파트 뱅크라는 기능인데요. 여러분들 뭐 예전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이제 프리미엄 서비스로 이제 수납 자동 서비스 이런 걸 했었죠. 근데 이번에 아파트 뱅크가 자동 수납, 잔액조회와 회계 금액 비교를 하는 그런 메뉴가 나왔습니다. 어, 항상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여러분들께 제가 빨리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실질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는 어, 수납이나 이런 게 되는 아이디는 아니에요. 왜냐면 자동이체랑 진짜 뭐 가상의 금액이지 실제 금액은 아니라서 제가 이제 그 자료를 좀 이 홍진에다 부탁을 해서 좀 얻어봤습니다. 새로운 기능 이제 개발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제가 이지스 쪽에다가 좀 연락을 해가지고요. 요런 거 제가 좀 영상을 찍으려고 그러는데 좀 알려주세요 라고 했더니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다정한 댓글 부탁드릴게요. 맨 처음에 이제 로그인을 하죠. 이렇게 로그인을 하면 이 화면이 뜹니다. 첫 번째 화면에 보면 여기 밑에 민원 아래에 아파트 뱅크라는 그 메뉴가 뜰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 뱅크를 딱 이제 신청을 하려 그러면 이제 서비스 신청을 하고 약관 동의를 하고 그다음에 연동 신청을 하고 신청 완료까지 하면 이 아파트 뱅크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어, 저는 저희 같은 경우는요 실질적으로 86이에요. 그 고유번 사업자 번호증이 86이라서 저희는 사실 저희는 원래 안 되는데 용진에서 좀 제가 이렇게 이거를 좀 찍고 싶다고 하니까 도와주셔서 영상을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가입 신청 화면은 어떻게 하냐? 이렇게 진입 화면입니다. 여기 아파트 뱅크에 딱 들어오시면 이런 화면이 떠요. 그러면 아파트 뱅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파트 뱅키는 뱅키 아파트 뱅크는 계좌, 거래 내역 조회, 자동 수납, 잔액증명서 발급, 통장과 회계 잔액 비교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전자증빙 조회, 지출결의서 작성, 온라인 자금 이체 등 금융 관련 업무를 XPERP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아직 여기는 개발이 안 된 것 같아요. 저희한테 열어준 거는 여기까지죠. 자동 수납, 잔액증명서 발급, 통장 회계 잔액 비교. 요 세 개는 지금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요 밑에는 지금 개발 중이신 것 같아요. 여기 없어요, 화면에. 요거는요, KB와 KB은행과 제휴해서 공동 개발했대요. KB은행을 가장 많이 쓰니까 여기랑 하신 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KB랑 제휴하셨다고 하시고요. 관리비 자동이체 모계좌를 KB국민은행 계좌로 변경했을 때는 2026년까지 아파트뱅크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서비스 출시 기념으로 KB국민은행에서 서비스 이용료를 부담한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주거래 은행이 뭐 하나은행도 있고 뭐 우리은행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걸 말고 관리비 그 들어오는 은행을 이 KB은행으로 하면 이 서비스를 2026년까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이미 여기 국민은행 걸로 하고 계신 분이라면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6년이면 지금 2024년이니까 한 3년 정도 되나요? 3년 좀 안 되나요? 어쨌든 그런 것 같습니다. 절차는요. 이용 약관 동의하고 KB 오픈 서비스 신청하고 관리비 자동 이체 모계좌 변경 신청하고 가입 완료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요거는 기웅정보통신에서 제공하신다고 하고요. 기웅정보통신이 이지스하고 그 뭐 자회사 모회사 이런 게 아닐까요? 어쨌든 요거에서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하시지 않을까? 아파트뱅크 서비스는 이렇게 전체 동의를 하시고 서비스 시작하기를 딱 누릅니다. 그러면 약관 동의를 하는 건데요. 이렇게 이용 약관 동의해 주세요. 전체 동의 눌러 주시고 단지 정보를 쓰시는데요. 단지명하고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관리소장 이거 다 쓰셔야 돼요. 다 안 쓰면 안 넘어가더라고요. 동의 후 저장하기 눌러주세요. 약관 동의의 도급 단추 화면이 이렇게 뜬답니다. 그럼 내가 약관을 동의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부가대행하고 있는 곳에 한 군데 여기까지 해봤는데 여기 밑에 아파트 뱅크 서비스 신청은 제가 하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그죠? 그래서 저희 소장님한테 한번 신청해 보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 XP, ERP 안전하고 편리한 아파트 뱅킹을 경험하세요. 이렇게 나오고 기능 오픈 및 환경 설정을 위해서 1일 이내에 요 아마 업체에서 전화를 하시는 모양이에요. 요 단지는 아직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단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 신규 단지로 보이기 때문에 계좌 거래 내역 조회만 이용하실 수 있고 요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단 구성 후에는 아파트 뱅크에 더 많은 그 기능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안내드립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만약에 아파트 그 관리단이 구성되어 있으면 다른 자료도 보이고 안 되는 경우면 거래 계좌 내역 조회만 가능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거래 계좌 내용 이용하러 가기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일단 아파트 뱅크 서비스를 신청을 할 건데요. 요거는 저는 이거 은행에 가서 하는 줄 알았더니 은행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 신청하기 눌러주시면 된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걸 어디서 하냐? 홍진에서. 홍진은 옛날 이름이죠. 온라인 뱅킹 연동은 여기서 하는 건데 대신에 국민은행 인뱅 및 가입 단지는 은행 가서 인뱅을 먼저 가입하고 연동 신청하라고 하시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86이잖아요. 저희가 뒤에 번호가 86이, 그러니까 중간에 사업자 등록번호가 86이에요. 86은 안 되고요. 고유번호증이나 사업자 등록증 80이나 82나 85까지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82, 80, 82, 82, 80, 85 요거까지는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신청을 위해서는요. 그 KB 인터넷 뱅킹 가입 및 은행용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대요. 그래서 KB 인터넷 뱅킹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공동인증서가 없으신 단지는 여기 안내를 꼭 참고해서 보시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회사께 하나은행 거였어요. 그래서 이 하나은행 거를 빠른 조회 서비스를 먼저 신청을 하셨어야 돼요. 빠른 조회 서비스를 저는 신청을 했고요. 그전엔 여기 없었기 때문에 빠른 조회 서비스를 신청을 했었고요. 그 하나은행 거를 이제 국민은행에다가 타행하는 거 그거를 넣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이제 더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그리고 나서 요게 이제 KB 인뱅 및 가입 단지 화면이에요. 자, 귀 단지는 사업자 번호로 가입된 KB 인터넷 뱅킹이 확인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KB 인터넷 뱅킹 가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밑에 있는 필요하신 구비 서류를 가지고 KB 국민은행 지점에 가서 KB 인터넷 가입을 먼저 진행을 해달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계좌 거래 내역 조회만 가능하다고 하시고요. KB 인터넷 뱅킹 가입 및 관리비 모계좌가 확인되어 아파트 뱅크의 전체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KB 연동 신청 화면이고요. 요게 이렇게 보시면 요거는 KB 기업 오픈 앱인가? API1이래요. 그래서 요거를 그 온라인 연동 신청 전 확인 사항은 공동인증서가 있으셔야 되는데 공동인증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리고 요거 두 번째 만약에 없다고 하면 이렇게 KB은행에 사용 가능한 타행기간 공인인증서 공동인증서가 있는 경우 그다음에 신규 발급받거나 타기관 인증서 등록하는 거 이렇게 여기서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거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어떤 직원이 사용할 건지 생년월일이 어떻게 될 건지 휴대폰 번호 어떻게 될 건지 이렇게 해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입이 완료가 되면은 이렇게 약관동의로 해서요. 서비스 신청이 완료되었다 이렇게 돼갖고 약관동의 연동 신청 가입 완료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두 가지 방식으로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KB 아예 인터넷 뱅킹 KB의 자체에 국민은행의 자체에 원래 이제 은행 통장도 있고 거기가 모계좌였고 이러는 경우랑 또 아예 우리는 모계좌는 없지만 이제 가입을 해서 일부 것만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이 두 가지 방법을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홍진 것과
홍진일의 이지스 것과 연동을 시켜서 사용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왜냐하면 이게 국민은행 거를 별도로 또 국민은행 거를 모계좌로 하는 거는 조금 어렵긴 하지만 일단 한번 국민은행 가갖고 우리가 요 서비스를 사용을 해볼게 하고 그래서 사용하는 거 정도는 괜찮은 것 같거든요. 자, 먼저 준비하는 거는 이제 가지고 있는 은행 계좌, 빠른 계좌 조회 서비스를 신청을 먼저 하신 다음에 저는 이제 연장이 된 거잖아요.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아파트 뱅크에 가면 은행 거래 내역 원래는 요 딱 누르면 은행 거래 내역이랑 은행 계좌 내역, 그다음에 잔액 증명 발급, 은행 계좌 잔액 대조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제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요 잔액 증명서 발급이랑 은행 계정 잔액 대조는 아직은 안 보인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였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본사의 거 추후 오픈 예정이래요. 아마 이제 저는 이거를 소개를 해준다고 하니까 오픈을 해주신 것 같아요. 처음 이 계좌 거래 내역이라는 건 이렇게 생겼고요. 요거는 처음에 할 때는요, 우리가 하는 거는 아니에요. 맨 처음에 할 때는 이제 홍진에서 맨 처음에 열어줘야 되는데 그걸 하기 전에 요 메뉴 자체를 회계랑 기초정보 계좌 정보의 관리에 가세요. 그래서 회계 기초정보 계좌 정보 관리에 가셔서 우리 요 계좌 정보 용도는 전체나 관리비 수납용으로 잡으시고요. 이 자동 수납을 사용함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보통은행, 관리비 수납용, 자동 수납은 사용함으로 해서 코드랑 계정명 쓰시고 저장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여기가 자동 수납에 사용함, 저교로만 사용 안 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거는 뭐냐면 자동 수납을 사용 안 하는 거죠, 말 그대로. 그러면 걔네가 이제 그 불러만 오고 수납을 저절로 안 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저교로만은 뭐냐면 우리가 그 사람 이름 있잖아요. 이름. 뭐 동호수라던가 이름이라던가 이런 거로 나왔을 때만 자동 수납을 해준다. 두 번째로 사용함은요. 금액이요. 금액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액이 동일한 곳이 있다면 요 자동 수납 중 사용함보다는 저교로만으로 하면 좋겠죠. 그렇죠? 저교로만으로 해주셨을 때는 금액이란 저교로만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요 사용함으로만 했을 때는 그냥 금액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요거를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최초의 이지스에서요. 처음에 조회를 해주면 이제 그 다음부터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요게 보통은 이제 이지스에서는 3개월을 조회 가능하게 해준대요. 이게 이제 은행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제 4개월로 해주세요. 최초부터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최초 조회 후에는 이길 오전 8시 30분부터 자동 수납이 된다고 합니다. 요거는 저희 회사 자료인데요. 실질적으로 저희 회사 자료는 관리비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분들은 이렇게 아파트는 뭐예요? 실질적으로 입금되는 금액이 잡수입 아니면 관리비잖아요. 그래서 여기 딱 누르면 구분 누르면 뭐 관리비, 별도 관리비, 그 다음에 잡수입 이렇게 3개로 써 있어요. 관리비, 별도 관리비 1, 2, 3, 4 뭐 이렇게 관리비 1, 2, 3, 4 그 다음에 잡수입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선택을 해주시고 처리를 해주셔도 되고 만약에 관리비랑 여기 이렇게 이름이랑 관리비 금액이 정확하게 일치한다면 얘네가 자동 수납을 설정을 해주시면 자동 수납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야 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이렇게 선택해서 수납 처리가 되는데요. 저희는 실질적으로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택을 여기서 해갖고 수납 처리를 했더니 안 맞습니다 라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한번 이렇게 처리가 된 거는 다시 처리 못 한대요. 이거는 어디서 해주냐? 우리 원래 수납해주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서 수납 처리 해주셔야 한다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자동 수납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대상 아닌 이렇게 출금 같은 경우에는 옆에 노란색 금액으로 뜰 수 있어요. 요거를 이제 조회의 조건을 선택할 수 있고요. 여기 보니까 입출금을 다 조회할래? 아니면 입금 금액으로 할래? 출금으로 할래? 잔액으로 할래? 잔액은 현재 통장의 잔액이고요. 의뢰자는 의뢰자 명으로 해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리고 당일 조회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이 당일 조회라는 거는 뭐냐면은 당일은 실제적으로 지금 조회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 일이 마감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원래 안 나온대요. 그래서 내가 당일 조회를 하고 싶으면 여기 당일 조회를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조회를 눌러주셔야 하고요. 여기에 당일 거래 내역 없음을 표기를 하면 요거는 당일 거래 내역이 없으면은 그냥 떴을 때 헷갈릴까봐 하나의 당일 거래 내역 조회 없음이라고 해서 다른 화면을 표기해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용 가이드는 말 그대로 이용 가이드가 있고요. 수납 처리는 내가 그러니까 자동 말고 수동으로 처리해 줄 때가 있고요. 요 입금자 관리라는 건 뭐냐면은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입주민이 거기에 살고 계세요. 그런데 입금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경우 있죠. 만약에 뭐 회사라던가 아니면 홍길다라던가 김말동이라던가 거꾸로 했네요. 홍길동이라던가 김말자라던가 이런 사람이 했을 때 이렇게 입금자 관리를 해서 여기서 선택해 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 계좌 조회 로그는 말 그대로 계좌를 누가 조회했는지 어떻게 조회했는지 확인하는 거고요. 잔액 조회는 지금 현재 잔액이 얼마가 남아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화면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수납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있는 제가 이용 가이드를 좀 가지고 왔고요. 이 화면에다 위에다 올려드렸어요. 요거는 자동 수납은 만약에 이렇게 수납에 여기 자동 수납 오류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확인을 하면은요. 만약에 그 수납 처리된 거 아파트 뱅크에 된 거는 이렇게 수납, 잘못된 거는 이렇게 미처리, 동호, 뭐 찾지 못함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준다고 합니다. 수납 일자를 이렇게 입력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검색 대상은 일반 전체, 정상 유무는 정상 입금으로 조회하고요. 아파트 뱅크에서 처리된 내역으로 조회하면 됩니다. 아파트 뱅크의 메뉴 조회 시 수납 여부를 수납으로 표기되어 조회된다고 하네요. 2024년 8월 31일. 근데 이제 다음 날 아침 8시 30분에 처리가 되기 때문에 8월 31일분을 다 마감한 다음 날 아침 8시 30분에 자동으로 수납 처리해 준다고 합니다. 다만 이거는요. 우리 원래 맨날 하는 것처럼 회계에 가셔가지고요. 자동 연계는 해주셔야 한다고 합니다. 이거 이렇게 미처리 수납으로 확인을 했을 때는 왜 금액이 불일치했다, 동호를 찾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확인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요거 잔액증명서는요. 요거는 어쩔 때 편리할 것 같냐면 잔액증명서가 꼭 1,000원만 발생되는 건 아니고요. 뭐 0원도 있고 그 은행의 수수료에 따라서 발급이 된다 그래요. 은행 수수료. 어떤 은행은 그냥 뭐 시원하게 다 0원으로 해줄게 이런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아니야 니네 수수료를 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잔액증명서를 발급을 하실 때는 은행별로 해서 발급 기자로 해서 잔액조회로 하면은 딱 금액이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요거는 실질적으로 돈이 만약에 나가게 된다면 우리가 사실은 입주민들이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어쩔 때 꼭 필요할 것 같으냐면 뭐 격리분들이나 소장님들이 중도 퇴사하시거나 퇴사하실 때 있잖아요. 그때 요 잔액증명서 필요한데 우리 대표들한테 받기가 일일이 어렵잖아요. 그때는 요 내용을 받으시면 굉장히 편리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롭게 생겼지만 아직은 조금 불안해서 사용을 저는 못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좀 가지고 와봤고요. 은행 잔액 대조인데요. 요거는 현재 은행이랑 요 금액이랑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현행 지금 계좌번호에 예금 잔액이랑 회계 잔액이 일치하냐 불일치하냐. 요거는 여러분 수납보다 한 발짝 더 나간 거죠. 수납하고 회계에 대한 내용이 다 나와야만 요 내용이 나오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요거를 전표를 입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불일치가 나오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모두 다 만약에 4월 30일까지 전표를 쳤다면 회계와 계정 과목이 일치하는지, 그리고 이게 하나가 아니잖아요. 되게 많잖아요. 은행 통장이. 그럼 그게 다 회계와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죠. 우리가 사실 이거를 일일이 은행이란다. 저기 어디죠? 우리 대체대조표 가서 일일이 조회하잖아요.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네요.
제일 좋은 거는 이게 국민은행이어서 36개월을 사용할 수 있다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안 되더라도 한 6개월 정도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사용해 보시면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 필요하실까봐 제가 이렇게 다운받아서 수납 아파트뱅크 서비스 이용 가이드 올려놨어요. 필요하신 분들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다정한 댓글 부탁드리고요. 구독을 2번 누르시면은 구독 취소예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네. 항상 노력하는 판도라입니다. 여러분. 도움 되셨기를 부탁드리고요. 바라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내일은 더 행복하세요.